예, 사진 이종용의 사진 기능사 시험 개정판 사진 이론과 포토샵 실기에 제공되는 문제 해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사진 기능사 시험 일정은 1회에는 없습니다. 2회, 3회, 4회에 걸쳐서 3회가 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취득 시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로 10점이 부여되는 큰 혜택이 있으며 자격증 취득 시 국가공무원, 군무원, 방송, 언론, 기관, 여러 곳의 사진직이 소용이 되며 군무원이나 국가기능직에는 석사, 학사, 박사가 있어도 기능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기능직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칠 수가 있고 실기가 합격되면은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촬영 위주로 촬영이 되고 있겠습니다. 예, 실기시험의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 기입 요령은 사진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사진 이론과 포토샵 실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사진 개정판 사진 이론과 포토샵 실기에 문제 해설집이 별도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추가된 문제 해설집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책자가 발행된 지가 오래돼서 참고로 하는 문제들이 거의가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컴퓨터 마킹으로 바로 현장에서 점수가 채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일이 갖고 나올 수가 없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책에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2009년도 10년도 이 당시에는 시험 치고 나서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문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회 7번 책에 순서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루의 파장 범위, 브루 푸른색. 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시광선의 파장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입니다. 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를 50씩 보통 300나노미터를 50씩 계산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이런 단계를 만들어내면은 쉽게 어떤 색이 문제로 나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 문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익혀두면은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거티브 이나시 필터의 조정 이거는 실제로 필름을 가지고 인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능사 시험은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60문제가 출제되며 상급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위에 이런 문제가 중급 문제, 지금 이런 문제 상급 문제, 하급 문제 같은 경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정도면은 풀 수 있는 정도의 안전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문제 정도 하급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는 35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중급, 상급에서 15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회 네거티브 이너시 필터의 조정 이런 문제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 텅스텐 타입의 네거티브 예, 텅스텐 타입의 세곤도는 3200도K이기 때문에 텅스텐 전구를 사용해서 촬영하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색상이 표현되나 태양광 사용 시에는 색온도를 하강용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필름 카메라일 경우로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나 아니면 켈빈도를 조절해서 사용하면은 쉽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중점적으로 조금 필름 사진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그 신속 정착액 예, 신속 정착액의 종류는 특히 여러분들이 그 화공약품의 분자 기호 이런 부분에서 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정착의 티오황산 소다 이런 티오황산 아모늄 이런 그 정착액에서 소다보다는 아모늄이 강성이다, 빠르다, 신속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오황산 아모늄의 NH4 이 부분을 조금 익혀두시면은 이제 한글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영문으로 이 분자 기호가 나왔을 때 어느 것이 아모늄인지 황산소다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력은 일반적으로 힘을 빼는 거, 보력은 힘을 더하는 거, 필름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상을 1차 실시했던 부분을 재현상을 실시하는 부분에서 힘을 빼는 데는 주로 적혈염, 감력이 사용되고 힘을 더하는 데는 성홍, 염화제이수원이 주로 사용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필름 사진에서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익혀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제청 속의 커플러, 예, 색상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나지의 호수, 지금 이제 여기 특히 그 해설을 중점적으로 하나 있는 부분이 필름 사진 위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풀고 책만 충분히 읽고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발췌할 수 있는 문제들만 완전히 익히고 들어가면은 거의가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히 필름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나지 호수는 일반적으로 1, 2, 3, 4, 5호로 되어 있고 1호가 연조
콘트라스트가 강하지 않은 거, 5호가 경조,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 이런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요 호수는 높을수록 경조이다, 낮을수록 연조이다. 근데 문제는 멀티 그레이드나 폴리 콘트라스트 같은 무호 인화지, 이런 인화지는 호수가 없습니다. 호수가 없어서 필터를 몇 호 필터를 사용하느냐, 5호 필터를 사용하면 5호 인화지가 되고 1호 필터를 사용하면 1호 인화지가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호 인화지를 쓰면은 굉장히 그 다양하게 인화지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점이 있다. D76 미립자 현상에게 억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붕사와 같은 아주 약한 촉진제가 들어간다. 이래 이제 현상을 고급스럽게 길게 하는 그런 약품 처방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ISO가 감도가 낮을수록 미립자 경조, 예, 이렇게 ISO 50, 32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경조이고 400, 800 올라가는 게 연조, 조립자, 고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사진 촬영하면서 400, 800 막 올려서 쉽게 촬영을 하고 다시 또 내려서 찍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이걸 한 롤을 다 찍고 작업을 할 수 다시 필름을 교환해서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감 현상이란 현상 시 시간을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약성의 강약을 통해서 시간을 좀 더 하거나 적게 해서 현상 과정을 달리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가와 감소의 약조가 되겠습니다. 망원렌즈의 특징. 망원렌즈는 화각이 좁고 원거리 촬영으로서 겹치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아웃포커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광각 렌즈는 망원 렌즈의 반대의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사체의 거리와 빛의 강도는 제곱에 비례한다. 예, 몇 메다 거리에서 빛의 강도 하면 4m 하면 4416이 되겠습니다. 16배의 16분의 1 형식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포칼 프레임의 고속 능력, 선막 후막이 앞뒤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움직이는 슬리트 방식이기 때문에 포칼 프레임 고속 셔터는 500분의 1초 이상이 되면은 선막과 후막이 거의 동시에 붙어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슬리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초점 거리에 비례해서 피사계가 초점이 맞아 들어오는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 35mm 필름의 직접 확대기 렌즈는 보통 확대용 렌즈는 필름의 표준 필름 카메라의 표준 렌즈와 동일하다. 이렇게 35mm 필름의 표준 렌즈는 50mm이기 때문에 표준 렌즈는 적합한 렌즈는 50mm다. 하셀브라나 마미야 RB 같은 67판, 66판 이런 거는 보통 90mm, 100mm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피사체 간의 거리 밀접한 부분, 광각일수록 거리가 과장되고 망원일수록 거리는 좁게 느껴지는 그런 렌즈의 효과는 앞에서 한번 다루어서 보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확대기의 구조. 확대기의 구조는 오팔 글라스 상광식, 콘덴서가 있으면 집광식. 예, 오팔 글라스와 콘덴서가 함께 들어가면은
산광식 이렇게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확대기 뭐 상세하게 아실 필요도 없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이 정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넘버는 계산의 문제가 나오면은 나누어 보고 아니면 숫자를 곱하면 정답이다. 예, 가이드 넘버는 GN으로 하는데 거리 곱하기 조리개입니다. 거리가 5m일 때 조리개 8이면 5, 8이 40, 가이드 넘버 40이 필요한 그런 스트로브 세기를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진에서 어떤 문제 숫자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런 내용을 익히고 할 것 없이 작은 숫자와 큰 숫자를 곱해보고 일단은 정답이 네 문제 중에 답이 4개 중에 없으면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한번 나눠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거의 그렇게 하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앞뒤 계산하지 말고 숫자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렇게 풀면 제일 쉽겠습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한 이 굴절 각도는 단파장 보라색이 제일 많이 꺾입니다. 예, 장파장이 위에 적게 꺾이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름의 해상력이 되겠는데 저감도일수록 해상력이 높다. 고감도일수록 해상력이 낮다. 조립자 효과. 예. 대형 카메라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틸트는 앞뒤로 젖히는 거, 스윙은 좌우로 이렇게 젖히는 거, 시프트는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라이즈 앤 폴 아래 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무브먼트는 여러분들이 대형 카메라를 완전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개 한 단계는 EV치 2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의 조리개 단계를 전부 다 익혀둬야 기능사 시험에 용이합니다. 디지털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3등분해서 조리개 8과 11 사이에 9, 10을 넣어서 8, 9, 10, 11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8, 11 여기가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 단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필름 카메라 기준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0분의 1초일 때 조리개 8이면은 250일 경우 X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60분의 1초일 때 250은 60 다음에 125, 250입니다. 그 두 단계가 셔터 속도가 빨라지니까 무조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셔터 속도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은 조리개 한 단계, 두 단계 내리면 본전입니다. 그래서 8에서 5.6, 4로 가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단계 내리면은 4분의 1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피사체의 왜곡 조절은 뷰 카메라에서 왜곡 조절 능력이 뛰어난 나며 동일 장소에서 초점을 맞게와 맞지 않게 하는 게 이 대형 카메라에서는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며 계란을 탁구공처럼 이렇게 찍을 수 있고 탁구공을 계란처럼 찍을 수 있는 게 대형 카메라의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상당히 이 무브먼트를 이용한 촬영이 대형 카메라에서는 용이하다. 지금 뭐 이런 그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을 포토샵에서 단 몇 초 만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촬영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날로그의 맛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세 혼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CMI RGB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비. CMI RGB 알아야 되지비라는 식으로 완전히 익혀둬야 됩니다. CMI RGB를 여러분들이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가세 혼합, 감색 혼합에 이 감색은 우리가 프린트 하는 색상 혼합 CMYK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가색은 더한 혼합, 빛의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MYK는 우리가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CMY, RGB 이렇게 쓴 다음에 C의 반대에서 RGB, C의 반대에서 RGB, CMY 이렇게 해서 화이트 K 하게 되면은 이 그림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시험 치러 들어가면 최소한도 이 그림표는 백지 같은 데에 한번 그려보고 이것을 보고 찾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는 한 3문제까지도 나와요. 이거에 관계돼서. 그래서 보색을 묻는다든가 R의 보색 C, 뭐 예를 들어서 R와 G를 합했을 때 Y, 삼색을 합했을 때 화이트, 뭐 CY는 G 이런 부분 찾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MQ 현상약, MQ는 메돌과 하이드로키노는의 약자다. M, 메톨, 하이드로키논, 이런 약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정 부분을 밝게, 특정 부분을 밝게. 그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포토샵이 암실에서 작업하는 덧징과 버닝 이런 더치 툴, 번 툴 이것이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게 암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치 툴, 번 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m 있을 때 60분의 1초의 F16인데 4m의 경우에 60분의 이건 조명비가 되겠습니다. 조명비가 제곱비례한다. 16배의 노출을 실시해야 된다. 4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팬닝 효과는 따라가면서 이제 찍는 방식이 되겠는데 사용 렌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느린 셔터를 사용하는데 무조건 느린 셔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멀리 있는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옆으로 촬영할 경우에 125분의 1초나 250분의 1초로 팬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피사체와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7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이래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 바로 앞에 자동차가 700km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겠죠. 그런 거리에 따른 비례에 따라서 셔터 속도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색온도가 낮은 광원은 붉은색 계통이고 높은 광원은 푸른색 계통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디지털에서 일반적으로 노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노을의 표현이 잘 안 될 때 켈빈도를 도케이로 조절해서 만 켈빈도라든가 이렇게 확 올려버리면은 노을 색깔이 훨씬 붉게 강조가 됩니다. 반대로 색온도를 내려서 촬영할 경우에
시퍼렇게 아주 음침한 새벽 기운 같은 그런 푸른 짙은 색이 나오게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필름 카메라의 색온도를 잘 이해하는 분이 마음대로 색온도를 조절해서 색상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 여기 9회까지 2009년도 5회분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 다음 필기 시험 2회에서 2010년도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류의 기능사 시험 개정판, 사진 이론과 포토샵 실기, 문제 해설의 막차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해설은 1차와 막차 두 회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5회, 2010년도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2012년도까지는 문제가 시험 치고 나서 밖으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정확한 판단으로 문제를 발췌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 디지털 컴퓨터 마킹이 되면서 기억만으로 갖고 나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설집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이전 문제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10년 5회 26번 화학구조 메톨과 하이드로키논, 페니돈 분자구조 주로 요 세 분자구조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뻗은 맷자, 쉽게 예를 들어서 미음에 짝대기 두 개 하는 이 맷자와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메톨, 짝대기 하나가 있는 거 하나, 가지가 하나 있는 거 하이돌. 예, 복잡하고 글자 페니돈 페자처럼 맷자보다 많죠. 획수가. 그런 부분이 페니돈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하프 사이즈 필름의 풀 프레임은 24에서 36입니다. 24에서 36인데 하프 사이즈는 반이 되게 24에서 18이 되겠습니다. 이 하프 사이즈는 올림푸스 카메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올림푸스 EE3라는 하프 사이즈 카메라 이렇게 36장짜리 필름을 넣으면은 72장이 나오는 카메라를 만들므로써 올림푸스가 살아났다고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상당히 한때 인기를 얻고 지금도 E3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신품 가격을 능가하는 중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예. 35mm 필름의 확대 렌즈는 50mm가 적합하다. 이렇게 50mm가 적합한 경우는 그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한 47mm가 우리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에서 63mm가 정답인데 우리가 그 기능사 시험 칠 때에 파장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450 나노미터로 계산했는데 정답이 없다.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 450일 경우에 뭐 447, 뭐 458, 뭐 500 근처에 있는 숫자가 정답이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묽게 배합한 그 현상약. 현상약은 묽게 하면 능력이 저하되고 길게 하면 강화된다. 깊게, 짙게 하면 강화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고 강화되며 온도가 낮을수록 느리고 약화된다. 시간을 길게 할수록 콘트라스트가 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짧게 할수록 약화된다. 이제 보통 온도가 높으면은 시간이 짧고 온도가 낮으면은 시간이 길고 이런 부분이 되고 이렇게 그 묽게 짙게 이렇게 그 약품을 쉽게 말해서 물 탄다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그 필름 컬러 필름의 유제청. 예. 보통 우리가 그 사진에서 문제가 여러분들이 필름 카메라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일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냥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필름 베이스 같은 경우에 허레이션 방지청, 빛이 반사되어서 필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흐림 효과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레이션, 빛을 흡수하는 방지청이 있습니다. 이 방지청이 칼라 네가티브 일단 그 내형 칼라 리버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습니다. 이 필름 베이스 안쪽에 있는 것이 내형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외형이다. 어떤 그 약품을 처방하는 약품에서 약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내형 약품 뭐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거 외형 약품 이렇게 익혀두면 내형 외형 속에 들어가 있다 안에 들어가 있다 내형 밖에 들어가 있다 외형 이렇게 익혀두면은 쉽게 어떤 내형 외형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 ISO 100의 경우 125에 11이면은 400일 경우 8일 때 이럴 경우 이제 보통 디지털 쓰시는 분들은 잘 안 하는데 필름 쓰시던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100, 200, 400 감도가 벌써 두 단계 올라갔죠. 두 단계 올라갔고 11이 8일 때 한 단계 내려갔죠. 그러면은 감도가 두 단계 올라갔고 조력이 한 단계 내려갔기 때문에 한 단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를 더 올려야 되겠네. 그죠? 예. 그래서 125, 250, 500, 1000분의 1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빛을 더 넣었기 때문에 11로 해야 될 것을 8로 해서 빛을 더 넣었기 때문에 감도를 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름 카메라를 사용한 저도 착각이 한 번씩 되는데 디지털 쓰시는 분은 정말 별로 노출에 대한 이런 이해도나 관심이 없이 마구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사광 제거 보통 우리가 ND 필터는 장노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노출보다도 반사용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ND는 여러 가지 그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에 따라서 노출 감소용으로 쓰기도 하고
어, 일반적으로 보면 그 소프트톤 필터 인물 사진의 부드러운 효과 소프트톤, 예,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촬영을 하면서 필터를 앞에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편광 PL 필터가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항상 꽂아두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사광 제거용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명하고 깨끗한 효과를 흐릿하게 HDR 하이 다이나믹 렌즈 그래가지고 우중충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광 필터를 계속 꽂아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제고해 봐야 될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깔끔하고 사프한 사진은 편광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스카이라이트 필터 흐린 날 화면을 신선하게 한다. 예, 스카이라이트하고 UV 필터하고 두 가지 종류가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항상 장착해 두고 쓰는데 UV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붉으면서 핑크빛을 띠고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에 약간 핑크빛을 띠고 UV 필터 같은 경우에는 호박색, 네, 그런 색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흐린 날 푸른빛이 도는 데에 핑크색 색깔을 살짝 넣으면은 정상적인 선명한 색깔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스카이라이트 경우 흐린 날 쓰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 되는데 큰 차이 없이 디지털에서는 뭐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마구 사용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색의 관계 이런 부분은 아까 1차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CMYK RGB를 꼭 알아야 되지비 노출 과다된 필름의 화조는 하이키, 노출 부족은 로우키다. 예, 이 부분 하이키 톤, 로우키 톤, 이 톤에 대한 부분이 필름에 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큰 빛, 예, 굴절각이 가장 큰 빛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굴절각이 가장 큰 빛은 보라가 되겠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에서 1차에 꺾이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죠. 예. 예, 역시 뭐 가이드 넘버는 촬영 거리 곱하기 조리개가 예,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에 뭐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를 나누라 그랬죠. 예, 나눠보고 안 되면 두 개 또 곱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이 나오는데 이 경우 나누면은 22.5인데 정답은 22라고 20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허레이션은 필름 속에 들어온 빛이 방지막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된 것으로서 생기는 효과를 허레이션, 예, 프레아하고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프레아는 주로 조리개 무늬를 만든다든가 그런 형상이 생깁니다. 예, 필터, 예, PL 필터, ND 필터, FL 필터, 예, 형광등에서 주로 녹색광을 제거하는 게 FL 필터, CC 필터는 칼라 확대기 안에 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중복되는 부분, 특히 UV 필터, 레드 필터, YG 필터 이런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인물의 정색 묘사 YG 필터 이게 가장 이제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암실 기법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포토샵에서 필터 갤러리에 가면은 이 소라리제이션, 릴리프, 포스터리제이션, 레티큘레이션 기법이 이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어떤 것들인지 필터 갤러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CRT 화면은 영화처럼 초당 약 30회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느린 속도를 쓰는데, CRT 하면은 진공관이 들어간 TV, 뒤에 불룩한 TV 있죠. 요즘은 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CRT 화면에 그 초당 움직이는 그 필름의 속도는 30카트가 연속적으로 넘어갑니다. 30카트가 연속적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보이면서 영화나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30분의 1초보다 더 빠른 60분의 1초나 125분의 1초 고속 셔터를 쓰면은 넘어가는 장면이 사진에 찍힙니다. 그런 부분은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상당히 익히고 했던 부분인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어느 정도 요즘 또 디지털 형식의 TV 송신이 많이 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나지의 변경, 정착 부족이나 수세 변질, 이나지의 변질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나지는 주로 물을 많이 바꿔주면서 오랫동안 씻어야 되는데, 흘러가는 물에 씻는 것은 30분 정도, 유수수세, 흐르는 물, 바꿔가면서 치환수세, 바꿔가면서 치환수세는 10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인화지 종류이기 때문에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상당히 익히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흑백 사진에서 구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푸른 하늘의 색과 보색의 필터를 사용하면 하늘이 검게 표현되며 구름이 밝게 묘사된다. 하늘이 짙은 순으로는 레드, 오렌지, 와이, 이렇게 푸른색의 가장 정반대색, 그 다음 오렌지, 옐로우가 되겠습니다. 이 레드를 쓰면은 하늘이 새까맣습니다. 오렌지는 거의 중회색, 와인은 옅은 회색, 이런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흑백 사진에서 이 필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몽타즈 기법, 범인의 얼굴을 하고 이런 필름 카메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법이죠. 디포메이션 기법, 왜곡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필름 카메라에서 확대기 작업에서 이젤판을 기울여서 하는 작업, 포토그램, 필름이 없이 인화지 위에 실물을 얹어서 조명하는 부분과 릴리프 포트, 동일한 음화와 양화를 겹쳐서 살짝 비껴서 인화하는 방법인데, 부조 효과, 어떤 경우에는 조각처럼 그렇게 보이는 효과를 기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역시 필터 갤러리에서 다 나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포토샵의 모든 툴들, 이런 것들이 암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도 필히 기록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색 공간, 컬러 심도, 해상도, 이런 부분을 워크플로 옵션이 아닌 촬영 시에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외에 57번 디지털 사진에서는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어 간단히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회 4회 1번, 동일한 배경에서 팽창감,
밝은 색순이고 수축감은 어두운 색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국제표준규격 ISO, 미국 ASA, 독일 DIN, 일본 JIS 감도 기준입니다. 감도. 그래 요즘은 국제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죠. 예.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는 데이터 정보를 지니고 있지만 필름 카메라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백이 내장된 뒷뚜껑을 교체하거나 장착된 카메라를 구입해서 데이터를 필름상에 삽입 확인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되던 시점에서 디지털로 넘어왔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이 데이터백을 사용했는 경우는 조금 드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노출 시 조리개 한 단계를 열어주면 셔터 한 단계를 빠르게 하여 동일한 노출을 실시할 수 있으나 10단계씩 교차해서 조절한다면 장시간 노출 또는 과대한 초고속 셔터를 실시하는 경우의 노출은 마저나 일정한 색 파장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경우로 상반칙 불개. 이렇게 보통 조리개 8회 125를 11회 60으로 찍으면 똑같습니다. 노출이 똑같은데 이게 1.4로 간다든가 1000분의 1초로 간다든가 이런 과대한 셔터 속도나 조리개 개방치로 가게 될 경우에 색상의 노출은 맞아지나 색상의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형 카메라의 120평 필름의 경우에는 72cm 길이를 가지고 220평은 여기 144cm의 길이를 가지기 때문에 이 72cm와 144cm를 나누어서 필름 매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5를 하는 것은 16칸, 예, 6cm 하셀브라더 6cm, 6cm는 12카트, 마미야 RB 같은 경우 6cm, 7cm는 10카트가 되겠습니다. 예, 8cm는 9카트, 9cm는 8카트, 612, 12cm는 6카트밖에 못 칩니다. 618 아주 파노라마 사진 전용으로 길게 찍는 618 카메라가 하는 경우에는 필름 120 필름 하나 넣었을 경우에 4카트 찍으면 한 롤이 다 됩니다. 그래서 618 쓰는 사람들은 주로 220평 넣어서 8카트 정도 촬영을 하는데 보통 우리는 디지털일 경우에 찍어서 보고 그대로 다음 찍어서 2판이면 끝나지만 필름은 현상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중형 카메라 필름 쓰는 사람들은 한 롤 넣어가지고 한 장면을 브라켓팅해서 쫙 다 찍고 빼내고 다 찍고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 한 롤을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V는 AV 플러스 TV다. 예. AV치는 조리개 수치를 1을 0이라 하고 쭉 번호를 적었을 때, 예. TV는 셔터 속도가 1일 때 0으로 하고 번호를 1, 2, 3, 4, 5, 6 순서를 적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AV 조리개 1일 때 0, 1, 2, 3, 4, 5, 6 쭉 TV 쭉 적은 겁니다. 그래 AV 플러스 TV가 AV가 그러면 8일 때 6이죠. 8일 때 8에 125 같은 경우는 8에 125 같은 6 플러스 7이니까 13이죠. 8에 125나 11에 60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1에 60은 7 플러스 6이 돼서 13. 예. 16에 30은 8 플러스 5로서 13.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18번. 확대기의 표준 렌즈 역시 필름의 대각선 길이다. 4, 5인치는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135mm가 되겠다. 6cm 경우는 대각선 길이가 한 80
8mm가 되겠습니다. 80mm가 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보통 그 대각선 길이를 표준 렌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살기 심도가 가장 얕은 조리개 값은 낮은 숫자의 조리개이다. 예. 조리개를 개방하거나 열었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런 함정적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출제할 때에 다음 중 가장 심도가 깊은 조리개의 직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심도가 깊은 조리개의 직경은 조리개 그 직경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필살기 심도가 가장 깊은 것은 보통 22, 16 이런 게 통상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 알고 있는데, 직경은 16이나 22가 크고 8이나 5.6이 작은 거예요. 작은 조리개가 원래 조리개 수치가 16이나 22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넘어가기가 쉬운 부분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순전히 직경 길이 몇 미리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히는 경우가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의 등록은 요즘엔 인터넷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특히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시험 장소가 없어서 뭐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부산으로 광주로 막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필기시험 합격하시면은 실기 원서 낼 때 빨리 신청을 해야지만 자기가 시험 치고 싶은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